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아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또 오랜만에 뵈어요, 여러분. 제가 전 영상을 봤더니 최근에 쇼츠를 조금 올리긴 했어요. 쇼츠를 조금 올리긴 했는데 전에 올렸던 영상은 4월을 결산하는 영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5월부터 지금 10월 중순까지 되게 텀이 길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사실 뭐 때문에 그랬냐면 아실 수도 있는데 결혼을 하느라 좀 그렇게 됐어요. 원래는 제가 이제 내년쯤에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러저러한 뭔가 집을 구하고 뭐 이런저런 여건 맞춰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굳이 내년에 늦게 할 이유가 없어서 그냥 빨리 진행하게 된 저는 결혼에 대한 환상이나 막 결혼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게 전혀 없는 축에 속해요. 뭐 전혀 없다면 좀 거짓말일 수 있겠죠. 근데 어쨌거나 당사자와 그 가족이 좋은 결혼식을 하고 싶긴 했거든요. 한다면 사실 결혼식을 안 해도 된다까지는 있지만 근데 그래가지고 결혼을 진짜 초스몰로 했고요. 양가 부모님께서 다 천주교인들이셔서 네, 성당에서 진행을 했고요. 그러면서 또 제가 되게 많은 또 변화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냉담이라고 해요. 이제 성당을 다니다가 안 다니는 이제 안 다녀 이렇게 끊어버리는 것을 냉담이라고 하거든요. 냉담을 한 5, 6년을 한 것 같아요. 저도 나름 뭔가 이제 그때 봉사를 했었는데 나름 그런 봉사를 하면서 받은 상처도 있고 좋은 추억도 많지만 좀 기분이 안 좋고 어찌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는 식의 이제 상처와 배신감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냥 안 다닐래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뒤로 다니기가 어려운 스케줄이기도 했고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이 섞여서 사실 성당을 안 다니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려면 천주교 그 교구에서 운영하는 혼인 강좌를 들어야 돼요. 좀 복잡하죠? 그래서 혼인 강좌를 듣기 전에 또 그 우리가 결혼을 진행한 성당의 신부님하고 면담을 해야 돼요. 부부가 면담을 해야 돼요. 부부가 될 사이가 두 사람이. 근데 면담을 하는데 이제 왜 그럼 냉담을 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게 되고 좀 속 깊은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좀 응어리가 풀어진 게 있어가지고 또 혼인 강좌에 가서도 또 신부님하고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신부님하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때도 약간 이상하게 되게 솔직한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뭐가 어려웠고 물론 그게 실체가 있고 명확하게 이게 어려웠다 이게 아니라 이런 마음이 들었고 이런 게 힘들었고 막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풀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혼인 미사를 했고 혼인 미사를 하고 나서 이제 성당을 좀 다녀보자 시간이 될 때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네, 그런 좀 변화가 있었고요. 이건 종교적인 얘기라서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넘어가서 저는 결혼을 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결혼을 잘 마치고 지금 함께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10월 1일 날 결혼을 했고요. 10월 1일 날 결혼을 해서 결혼이 한 지 한 달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집을 조금 일찍 구하게 되면서 독립은 조금 일찍 한 달 정도 9월 아니다 8월 말에 했어요. 8월 말에 독립을 했었고 그렇게 하고 식은 10월 1일 날 올린 걸로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8월에 제가 그 휴가를 7일짜리 휴가를 냈는데 그 7일 동안 계속 결혼 준비하고 막 피팅 뭐 웨딩 뭐 이런 거 또 제가 입을 웨딩드레스가 없잖아요. 그리고 너무 비싼 건 또 입기 싫더라고요. 너무 과한 것 같아서 몸이 크니까 막 이렇게 막 부하고 퍼지는 것도 안 어울릴 것 같고 저는 그냥 깔끔한 원피스를 입을까? 근데 원피스도 잘 맞는 게 없어 기성복에서. 그래서 찾다가 보니까
빅사이즈 걸들을 위한, 빅사이즈 여성들을 위한 웨딩드레스를 그냥 실제로 만들어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숲속 드레스라는 곳인데 거기가 이제 서울에 그게 있어요. 서울에 매장이라고 해야 돼. 매장이라기에는 어떤 작업실 겸 피팅룸 같은 데인데 거기 가니까 이제 웬만한 게 다 있더라고요. 장신구부터 뭐 웨딩드레스는 물론이고 그래서 웨딩드레스 다 입어보고 장신구도 고르고 뭐 그 면사포라고 하나요? 그 뭐라 그래? 머리에 쓰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고르고 그리고 남편 예복도 그냥 거기서 바로 기성복으로 그냥 나와 있는 사이즈 맞는 걸로 골랐어요. 그렇게 했는데 풀로 2명을 다 맞췄는데 40몇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드레스를 그냥 사서 입은 케이스예요. 참 재밌죠? 오히려 빌리는 것보다 저희는 그냥 저희끼리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더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샵 들으고 막 이런 거 없이 웨딩식 날에도 메이크업 제가 하고 좀 망하긴 했는데 뭐 어쩌겠어요. 그죠? 메이크업 제가 하고 머리만 미용실, 동네 미용실에서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사진도 남편 친구분한테 부탁을 드려서 사진을 좀 취미로 하시지만 잘 찍으시는 분이 계셔서 그렇게 부탁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었던 정말 스몰 웨딩을 치렀고요. 그래서 되게 그게 제일 큰 변화인 것 같아요. 5월 이후에 사실 그 몇 개월이 거의 결혼 준비와 이 집을 살림을 하나 갖춰서 독립을 하는 기간으로 쓰였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러닝을 시작했습니다. 러닝, 뛰는 거. 제가 정말 더럽게 못 뛰고 지구력도 정말 없어요. 진짜 한 1분 정도 뛰면 헉헉대면서 막 죽으려고 그러거든요. 그걸 좀 넘어보려고, 그걸 좀 극복해보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 러닝을 접한 것은 이제 그 회사에 런 클럽이 있어요. 러닝 클럽이 있어요. 그래서 그 러닝 클럽을 운영하시는 분한테 되게 많은 영감을 받고 그리고 그분하고 한번 처음 뛰어봤을 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 달리기가 이런 즐거움이 또 있는 나름의 스포츠라고 하기에는 저는 스포츠의 영역에는 못 들어가지만 근데 이제 어쨌거나 이렇게 달리는 것이 하나의 또 취미가 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달리기를 해보자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게 되면서 무라카미 하루키가 엄청 달리기 광인이잖아요. 매일 몇 킬로씩 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루키의 달리기를 할 때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라는 에세이도 읽었고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그 아무튼 시리즈의 아무튼 달리기도 읽었고 그런 식으로 좀 달리기에 관련된 책들도 좀 읽었고요. 그렇게 하면서 남편도 이제 러닝을 관심 있어 하는 편이라서 남편이랑 같이 이제 시간 나는 저녁마다 동네에 그 역 근처에 큰 공원이 있어요. 체육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달리기 연습을 합니다. 뭐 잘 뛰든 못 뛰든 느리게 뛰든 빠르게 뛰든 사실 빨리는 못 뛰고요. 느리게 뛰든 많이 느리게 뛰든 그것을 이제 열심히 꾸준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고요. 하고 있는 중이고요. 8월인가 그때 한번 제가 그 러닝클럽에서 경험을 하고 이제 9월에는 8번 정도 러닝을 했어요. 물론 걷다 뛰다 한 적도 많고 뭐 그렇긴 하지만 9월에 러닝을 8번이나 했다는 고무적인 사실이 있고요. 너무 좋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남편이 원래 이제 남편이 되기 전부터 남자친구일 때부터 굉장히 클라이밍에 관심이 많았어요. 클라이밍을 해보고 싶다 참 많이 말을 했었는데 의외로 클라이밍장이 잘 없어요. 암장이 잘 없고 괜찮은 시설을 갖추고 합리적인 가격대에 적당한 거리에 있는 곳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인천에 사는데 인천에도 괜찮은 곳이 생겼다 이런 소식을 남자친구와 이제 접하게 되고 거기서 원데이 클래스처럼 하루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운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명을 이제 저랑 해서 간 거죠. 갔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우선 처음 배웠는데 장벽이 그리 높지 않아. 진입 장벽이 그리 높지 않고 그리고 힘들면 그냥 쉬다가 다시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간제로 끊지 않고 또는 게임제로 끊을 수도 없고, 그 암벽 타기를 클라이밍을 어떻게 게임으로 끊어요? 그게 잘 안 돼요. 그렇고 시간으로 끊지도 않고 그냥 1일 이용권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끊었던 그 체험권에 1일 이용권이 포함된 거라서 저희는 그날 클라이밍장이 마감하는 시간까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물론 처음 해보기 때문에 체력이 안 돼서 그렇게 오래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거의 3-4시간을 그 클라이밍장 안에서 하고 싶어 보이는 거 해볼 수 있을 만한 것들을 기어 오르면서 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클라이밍장에서 연습하고 운동하시는 분들하고도 좀 자연스럽게 대화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볼더링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암벽이 이렇게 홀드라고 있잖아요. 홀드라고 해서 이렇게 잡는 부분, 이렇게 막 돌처럼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그 돌처럼 튀어나온 것들을 홀드라고 하는데, 그 홀드를 색깔이 지정된 것만 짚고 올라가서 완등을 하는 그게 여러 가지 돌들이 막 섞여 있는 벽이 있어요. 근데 단계가 한 10개 정도 되고요. 저는 근데 이제 0단계, 1단계 이런 걸 하는 거죠. 초심자니까. 근데 0단계, 1단계에서 2단계 넘어가니까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2단계를 하는데 이제 잘 안 되고 자꾸 놓치고 완등이 어렵고 이렇게 되니까 옆에 있던 분이 이거 이런 식으로 해보면 어때요? 이러면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볼더링이라는, 그 클라이밍에서의 볼더링이라는 장르라고 해야 되나? 그 종목은 이제 약간 사람마다 푸는 방법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떻게 오르냐, 이게 다 달라서 그런 것들을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이번에 잘했다, 이번에 거기까지 한 거 되게 좋았다,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연구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클라이밍을 하고 나서 한 4일 동안 온몸이 근육통에 시달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재밌어서 우선 다음 달에 클라이밍 기초반을 한번 끊어보긴 했어요. 근데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스케줄 근무, 시프트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제가 뭐 월요일에서 금요일날 일하고 토요일 쉬고 이런 게 아니어서 너무 불규칙하거나 제가 갈 수 없는 날이 반 이상이 돼버리면 이제 취소를 할 건데, 이제 남편도 같이 끊어가지고 남편이 저를 알려주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클라이밍에도 관심을 갖고 계속 좀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너무 재밌는 운동인 것 같아요, 클라이밍. 내 몸으로 어딘가 올라가고 타고 올라가고 뭐 이런 거 되게 원초적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밌어. 장비가 많이 필요하고 어떤 뭔가 주의해야 할 게 너무 많고 이러면은 사실 진입 장벽이 좀 높고 재미를 느끼기까지 오래 걸리는데, 클라이밍은 단순합니다. 그냥 올라가면 돼요. 올라가면 되는데 어떻게 올라갈 거냐. 그 기본 원리를 사실 그 1일 클래스에서 배운 거죠.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되게 재밌었고, 제가 되게 건강해지려고 많이 노력하는 시기를 보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 체력이 없고 지금 돈 버는 일에 너무,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에 한한 그 시간에서 너무 많은 정신력을 쏟아버리는 바람에 다른 일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일이라 함은 예를 들어 글을 쓰고 싶은데 글을 잘 못 쓴다. 시간도 없고 체력도 없고, 그리고 또는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은데 뭔가 제작한다든지 디자인을 좀 해본다든지 좀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은데 그럴 집중할 여력과 아이디어를 낼 시간과 이런 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려면 내가 그냥 건강하고 나라는 인간이 지구력이 생겨야겠다. 그렇게 돼야 뭐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서 운동에 좀 더 많이 투자하고 운동과 제 몸을 움직이는 일에 좀 너무 아끼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몸 움직이는 걸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랬고, 그리고
한 7월인가 8월부터 제가 영어 공부도 하기 시작했어요. 영어 공부라고 해서 막 되게 빡세게 막 하는 건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 번 이제 제가 지인분의 사촌인데 그분이 이제 외국에서 생활하시다가 한국으로 그냥 들어오신 분이어서 태어나기도 외국에서 태어나셨고 그러다 보니까 영어가 제일 편한 언어이신 거예요. 그리고 워낙 좀 외국어들에도 관심이 많아서 뭐 이런 외국어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공부를 하는데 스스로 그러다 보니까 영어로 그 일주일에 하루 정도 만나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1시간 반 정도 얘기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근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우선 문법 파괴자고 문법이 아예 머리에 정리된 게 지금 다 없어졌고 옛날에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단어 나열을 하면서 말을 떠듬떠듬 하는데 또 그 사이에서 조금씩 나아지긴 하면서 또 안 나아지고 막 이런 과정들 속에 있어요. 근데 그래도 재밌게 하고 있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 뭔가 발전이 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시간 안에서 쓸 수 있는 표현들을 내가 좀 머릿속에 갖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책을 하나 구입했죠. 교재를. 요런 영어회화 이디엄이라는 뒤집어져 나오죠. 제가 좌우 반전을 해놔가지고 영어회화 이디엄이라는 교재를 발견해서 그냥 생활에 대화가 있는 그런 교재를 사고 싶었는데 이게 괜찮은 것 같아서 이제 들을 수 있는 듣기 파일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그냥 하루에 한 장씩 해보려고 해요.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그게 한 3-4달 정도 지속되어 오고 있고요. 예전에는 제가 영어를 못한다. 나는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깨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금 뭐랄까 계속 나를 너무 가두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뭔가 이런 노력이 뭔가 쉽지 않기도 하고 굳이 필요할까? 살던 대로 사는데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있나? 뭐 이런 게 아닌데 근데 그것들이 모여서 저의 어떤 진짜 필요한 순간에 용기를 못 내게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로 필요한 순간에 용기를 낼 수 있으려면 내가 평소에 이걸 잘 못해, 이걸 어려워해, 이거는 내 분야가 아니야, 그러나 잘하고 싶어 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잘하는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그냥 이 정도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어, 내가 노력하면 이 정도는 할 수 있더라, 이런 경험을 경험치를 쌓고 싶었어요. 늘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계속 일상을 쌓아왔고 앞으로도 계속 더 괜찮은, 더 즐겁고 보람찬 하루하루를 보내려고 노력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쇼츠도 제가 최대한 올릴 수 있을 때마다 올리려고 하고 사실 영상에 대해서 뭔가 고민을 하는 것도 쉽지 않아서 저는 영상을 잘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잘 돌아보면 이제 쭉 돌아보면 영상을 잘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서 너무 고민하지 않고 하려고요. 다만 조금만 더 덜 오랜만으로 만나면 더 좋겠다, 이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게 저의 앞으로의 어떤 도전과 또는 시도들 이런 것들이 계속 될 것이라고 믿고 또 그런 근황을 얘기하고 싶어서 오늘 카메라를 켰었습니다. 길게 말했는데 좀 재미없었을 수도 있을 텐데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정말 감사드리고 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제가 또 소통하고 여러분이 어떤 또 근황을 보내셨는지도 알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또 계속 소통하는 것으로 하고 저는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